최근 의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 치료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댓글에도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솔직히 의사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본분, 이 본분과 다른 기타적인 요소를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그 저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치료다. 그리고 법과는 별개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의사이기 전에 국민이고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댓글에서 펼쳐주셨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발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면입니다. 저기서 의사는 아주 당연하게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익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문학이 어떤 학문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의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인용하는 말이에요. 더듬거리는 박애주의자보다는 능력 있는 악당에게 수술을 맡기겠다. 아스베리우스 프리치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는 깊이 있게 자료 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혹시 이 레퍼런스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서나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도 대부분 능력 있는 악당에게 수술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병에 더듬거리는 박애주의자, 다시 말해서 손 떠는 박애주의자에게 제 치료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장이 의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자로서의 의사고요. 또 다른 의사의 측면은 돌봄의 의사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의사의 본질은 왼쪽의 기술자로서의 의사이고 돌봄의 의사는 있으면 좋은 또 기술자로서의 의사가 갖추어야 할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의사가 본질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이고 부권주의적인 파트널리즘 우리가 많이 주제로 다뤘던 거죠. 이런 입장이 깔려 있습니다. 가정을 예로 든다면 나만 할 수 있는 무엇, 여자와 아이들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가부장적, 내가 너희들을 목숨 지키고 지키겠다 하는 이런 영웅주의적인 시각.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영웅주의적인 거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가부장적인 거거든요. 그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당신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독점적이고 지배적이죠. 예를 들어 가장의 본질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요즘은 어림없는 얘기죠. 하지만 전 근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노동력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다는 것이 남자들의 특권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됐죠. 더 원시 시대로 가면 가장의 본질은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또 가장의 본질은 적들로부터 가장을 지키는 것이다. 전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훨씬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특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특권을 갖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 남자들이 이야기를 느끼느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랑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직업 영역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의사의 영역은 의사들에게 남겨달라. 실제로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법은 따로 집행하고 우리가 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결정하게 해달라. 이 이야기가 어디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이고 부권주의적인 태도를 지금 의사들의 태도에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권주의라는 말은 의료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의사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의 이런 특권이 커지고 바꿔 말해서 부권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의사의 권위나 특권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레테라는 말이고요. 원래 본질은 이제 에센스, 에이도스 이런 말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아레테도 그런 에이도스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현대의 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한번 보시면 ancient 그리스 말인데 어떤 존재의 탁월함, 어떤 존재의 가장 특이한 탁월함을 아는 것은 그 목적, fulfillment of purpose or function의 기능, 그 목적에 이르는데 궁극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라고 번역하면 뭐 이렇게 모럴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런 뜻 같은데 실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레테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의 아레테는 뭐 용감함이라든지 주저하지 않음, 뭐 강함, 뭐 이런 것들이 본질로 규정됐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도끼의 본질은 나무를 자라는 것이다. 그죠? 그럼 낫의 본질은 뭘까요? 풀을 베는 것이겠죠. 두 개가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아레테입니다. 모든 사물에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낫의 본질이 풀을 자라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와 이 지지하는 자루 부분을 다 잘라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풀을 자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 생각엔 사용자의 손만 다치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의사의 본질을 자루 없는 낫에 비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가져야 할 본질의 아주 일부분일 뿐인 거죠. 의학은 인간적 과학, 경험적 예술, 과학적 인문학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긴 펠레그리노 선생님은 의학의 아레테를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fidelity, 신뢰에 충실함, 그리고 선행, 지적인 정직성, 그리고 용기, 연민, 믿을만함. 이런 것들이 어떤 의사의 그 목적에 이르는 덕성이다. 아레테다. 그러니까 낫의 날카로움, 그리고 군인의 용감함, 이런 것이다. 의사의 본질은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는 분인데요. 정신과 의사시고 이 인생 수업이란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만 실제 호스피스 운동, 호스피스를 처음 창시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7가지 단계 이런 것도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의사들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더라도 환자의 죽음을 고귀하게, 더 행복하게 맞이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의사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운동의 시작이죠. 치료랑은 동떨어져 있죠. 근데 치료가 본질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할 게 없으면 의사는 환자를 내팽개치게 됩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예방의학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정말 의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의사 가족들, 아빠가 에스클라피우스, 엄마가 에피오네, 그리고 공중위생을 뜻하는 하이게이아, 그 다음에 약을 뜻하는 판카에아. 이렇게 많은 그 자매들과 가족들이 의학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의학에서는 의사의 본질은 이 아빠의 모습, 아스클레피우스. 엄마는 이렇게 수딩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의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의사의 본질은 모두 아스클레피우스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부장적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이 에피오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속상한 거는 다른 의료인들까지도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환자들은 이 돌봄과 다른 여러 가지 의학의 요소들은 또 적합한 케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모든 것이 의사들은 늘 환자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모든 불이익이 환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의 본질을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 공중위생을 잘 지킨다든지 더 행복하게 한다든지.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넓어지잖아. 그런데 그 도구를 과학 그리고 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개인의, 임상적으로는 개개인의 인생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후배들한테 환자를 고치려는 마음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저는 진심으로 이 말을 믿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자를 고치려는 마음이 앞서면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더 독한 약을 쓰게 되고 더 실험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병은 환자 스스로 낫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친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키워주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손잡이 없는 낫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잡고 환자를 고치려는 마음을 돌보는 마음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의 본질은 환자의 치료를 넘어서는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의사들이 이 의사의 본질을 치료로 한정하는 데는 아주 이기적이고 또 특권의식, 그 지식과 그 특권을 독점하려는 그런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생각이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일반인들도 의사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근대적인 생각, 그러니까 치료가 본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의사의 본질은 치료 이상, 그리고 치료에 따라오는 것이 덕성이 아니라 의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덕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그렇고 손사 박사님의 대의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성, 성품을 치료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본질은 치료고 성품은 있으면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선 치료와 성품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치료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정말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과제는 지금 모든 의료인들이 의학이라는 행위에 본질을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19세기, 20세기적인 생각, 아픔과 환자, 질병과 환자에 맞추던 초점을 사람으로 돌려야죠. 전인적인 사람으로 돌려서 다시 의학 속에 인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보통 의료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인데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Humanities. 사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요. 의학 자체를 자연과학적 어떤 기술자적 행위에서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인문학적 의학으로 21세기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이런 21세기의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치료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의학 정책 이사는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의료인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들 의학의 본질, 치료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것 잘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